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과 무기에 관련되는 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칼도자의 상형 문자를 보면 이 칼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옛날 어느 나라에서 발굴된 언어에서 발굴된 그 칼인데요. 청동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도자는 이 청동칼을 본뜻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칼 말고도 검이 있는데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양쪽으로 있고 이거는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걸 칼도자라고 합니다. 칼검자와 칼도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칼검자는 보면 그 칼도자에다가 다첨자, 소리를 할 때 다첨자 합쳐진 글자입니다. 예, 검술 뭐 이런 데 들어가죠.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진시황을 소재로 한 그 영화 영웅, 그 이영거라고 그 장만옥이 나오는 영화죠. 영웅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칼검자의 그 옛날 글자입니다. 진나라 때 썼던 글자인데요. 요즘 보시면 칼도자가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요 글자가 지금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찍어 놓았는데요. 예, 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칼도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그 벨 할자, 칼도자에다가 해칠 해자, 칼로 해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칼로 벤다는 뜻이고, 그 활복, 활복 자살이죠. 그 일본 놈들이 잘 하는 그 활복, 예, 칼로 자기 배를 가르는 거죠. 끈을 절자는 칼도자에다가 소리를 나타내는 7, 7자가 합쳐진 그런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죠, 이거는. 그럼 이제 깎을 삭자는 칼로 깎는다는 뜻이고, 그 칼도자에다 세할 소자, 삭발한다, 머리를 깎는 걸 삭발한다 그러죠. 그럼 이제 칼로 해부한다, 예, 해부할 해자, 해부할 부자, 칼도자에다가 떼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형벌 형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칼도자 우물 형자가 합쳐진 소리를 나타내는 우물 형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우물 형자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형벌을 전부 다 칼로 했습니다. 요즘처럼 감옥에 가두지 않고, 어느 나라 시대는 때리지도 잘 안 했습니다. 대부분 칼로 그냥 목을 베가 죽이던가, 가장 많은 게 죽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발목을 자르는 겁니다. 발목을 잘라가지고 월형이라 그러는데요. 사마천의 사기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형벌이 이 발목 자르는 겁니다. 예. 발목을 자르고, 코를 벤다든가, 하여튼 눈을 칼로 하나 찔러가지고 애꾸를 만든다든가, 주로 칼 가지고 형벌을 줬습니다. 지금 여기 벌줄 벌자도 보면요, 앞에서 말한 그물망자가 위에 들어가고, 말씀원자가 들어가고, 칼도자가 들어가죠. 예, 벌줄 때도 전부 칼로 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고대 중국에서는 형벌하고 관련되는 건 칼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칼로 쪼갤 판, 예, 쪼갠다, 판단한다 한다. 예, 원래 이제 판단할 판이라고 주로 우리가 쓰는데요. 칼로 쪼개듯이 딱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도자에다 반반자, 반으로 쪼갠다는 의미로 반반자 들어갔습니다. 구슬강, 칼이 구수해야 되겠죠. 예, 칼이 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도자가 들어갑니다. 언덕강자 합쳐져. 그럼 이제 책 펴낼 간자에도 칼도자가 들어가는데요. 책하고 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출간한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중국 책이 뭐냐 그러면 지금도 종이로 만든 게 아니고 전부 쭉간을 만들었다 그랬죠. 예, 쭉간을 만들려면 대나무를 쪼개야 됩니다. 칼로 쪼개고 따듬어야 되는데, 그래서 책하고 칼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고대 중국인의 생활을 알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창과자, 요 글자도 굉장히 글자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면 요 글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글자는 나처럼 베기 위해 만든 창입니다. 요즘 보시면 여기 창과자, 요거 지금 앞머리만 남아가지고 된 건데, 실제로 여기는 창과자입니다. 요 창에서 만들어진 창과자입니다. 요 두 그림은 앞에서 말한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만든, 잘라낸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창모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죠. 창과 방패의 모순. 그때 창모자는 찌를 창입니다. 찌르는 창. 모순이라는 속담 자체가 방패, 창으로 찔렀을 때, 방패가 뚫힌다, 창은 아무 방패가 다 뚫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창모자는 이렇게 찌르는 창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생겨가지고. 그리고 창극자가 있는데요. 이 창극자는,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창모자와 창과자를 합쳐놓은 겁니다. 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과자는 낫처럼 생겨가지고 실제로 농사 지을 때는 낫으로 사용하다가 전쟁터에서 들고 나가 사람을 살상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낫처럼 생겼나 그러면 옛날에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많이 싸웠습니다. 주로 이제 마차를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전쟁터에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상대방을 해치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면 일일이 찌르기가 참 힘듭니다. 찔렀다 뺐다 빼기 힘들죠. 막 달려가면서 밤에 이 낫으로 된 거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목이 막 잘리겠죠. 주르르 달리면서 그냥 창을 가지고 하면 상상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의 창을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어느 나라 시대 창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 창을 말합니다. 예, 이런 창이 아니고 이건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그 창가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좀 살펴보면요, 칠벌자, 예, 사람 인자, 사람 인자의 목 부분에 창가자를 대놨는데 창의 이 끝 부분을 이렇게 대고 있죠. 여기 좀 보면. 그래서 목을 찌르는 그런 모습을 해서 칠벌자, 예, 정벌한다. 뭐 상대방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구셀무자, 예, 창과자에다 거칠지자가 들어갔는데요. 거칠지자 합쳐진 글자가 조금 모양이 변했긴 했는데 이 거칠지자는 발의 상형입니다. 발바닥의 상형인데 그 발의 상형인 동시에 그 서 있다는 뜻도 있고 간다는 뜻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창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예, 뭐 싸우러 간다는 뜻이죠. 무사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경계할개자는 두 손의 상에 손맞잡을 공자에다 창과자 합쳐진 겁니다. 두 손에 창을 들고 경계를 한다, 보초를 선다 이런 뜻입니다. 싸울 전자는 창과자에다가 오랑캐 이름 선자가 합쳐진 겁니다. 예, 이것도 무기 일종인데요. 이 오랑캐 이름 선자는 헛단자로 우리한테 잘 알려졌죠. 단리할 때 그 헛단자. 예,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싸울 전자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술자가 있는데 개술자도 그 창이 넓은 도끼날이 붙은 모습입니다. 이 창 끝에 이 낫처럼 생긴 여기다가 또 앞쪽에 도끼날처럼 넓게 만드는 그런 모양이 개술자입니다. 도끼날이 붙은 모습인데요. 이 개자는 앞에 이야기한 그 앞에도 이미 술류자, 당류자를 이야기할 때 술병의 모습에서 닭이 붙은 이유가 시간 12지, 자축인묘, 뭐 진사오미, 신유술해, 술해 할 때 술자인데요. 시간 12지가 생기면서 개하고 짝이 되어 가지고 개술이라 하는데 실제로 개의 모습하고 상관없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개의 모습은 개견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단지 시간 12지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글자, 개라는 훈이 붙은 겁니다. 다 함자를 보면 입구자 위에 개술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도끼날이 붙은 창으로 내려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치는 목적이 뭐 무서워서 소리를 치기도 하지만은 일단 소리를 치면 사람이 좀 덜 무섭죠. 예.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앞에 뭐 활복한다는 이야기 나왔지만은 사무라이들은 칼을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작은 칼로 자기가 활복을 하고 큰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싸우는데 활복 자살할 때는 옆에 사람이 한 명 서가지고 고함을 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서 고함을 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목을 쳐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서서 활복할 때 반드시 목을 잘라줍니다. 배를 자르고 난 다음에는 이 다음자가 바로 소리를 치려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재밌는 사실이 이게 온 힘을 다한다는 다라는 뜻이 생기면서 다시 또 입구자가 붙어가지고 소리칠 함자가 됐습니다. 요게 원래는 소리칠 함자인데 입구자가 더 붙은 게 소리칠 함자로 바뀌었습니다. 고함 친다, 함성을 지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위협할 이자, 창으로 도끼날이 붙은 창으로 여자를 위협한다는 뜻이고요. 이룰 성자는 이 지금 정확하게 요 안에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짝대기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개술자 안쪽에. 그래서 이런 글자가 됐는데요. 창을 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싸워서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다고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핵수가 여기 6핵인데요. 요거 하나를 더 합치면 7핵이 되죠. 그래서 어떤 자전은 7핵이라 되는데 요 안에 걸 기역자처럼 생긴 이걸 한 번에 쓰면 6핵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마다 6핵 혹은 7핵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다 6핵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해세자는 그런 보자에다가 개술자, 이건 낫을 가지고 낫이라 하기도 낫으로 사용됐다는데 추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추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해가 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란 뜻도 있죠. 나이 세자. 그 다음에 도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게 도끼 근자가 있습니다. 예, 도끼 근자는 세우는 도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끼 근자가 주로 우리가 무게를 다는 한 근, 두 근 하죠. 소고기 한 근 주세요 할 때 근자. 그런 어떤 무게를 다는 어떤 단위로 사용됩니다. 이제 도끼가 무거우니까 그 도끼와 같은 무게의 어떤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끼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도끼라는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비 부자를 붙여가지고 도끼근자를에다가 아비 부자를 합쳐가지고 도끼 부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뭐 이 소리도 나타내지만 주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무거운 도끼를 들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도 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도끼도 제가 어릴 때 들어봤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애들이 들기는 정말 힘들 정도죠. 쌍도끼를 우리가 쌍부라 그럽니다. 그 저 소지 읽어보면 그 흑선풍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이규가 쌍부라는 또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흑선풍 이규가 쌍부라, 쌍도끼를 잘 쓰기 때문에. 그 병사병자는 그 두 손의 상인 손맞잡을 공자에다가 도끼근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두 손으로 도끼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라는 의미죠. 꺾을 열자는 손수자, 손으로 나무를 꺾을 수도 있고 도끼로도 나무를 꺾을 수가 있죠. 혹은 뭐 손으로 도끼를 들고 꺾는다 이런 의미도 있죠. 절반할 때 그 절자입니다. 쪼갤 석자는 나무목의 도끼근자,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 예. 분석은 뭐 나눌 분자에다가 쪼갤 석자가 합쳐집니다. 새로울 신자는 쪼갤 석자에다가 매울 신자가 소리를 나타내는 매울 신자 합쳐진 글자입니다. 매울 신자는 다른 글자가 만나면 주로 설립자로 다 변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새로울 신자, 그 나무를 딱 쪼갠 그 자리가 보면 깨끗하죠. 새롭죠. 예, 그래서 새로울 신자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끼를 나타내는 글자는 선비사자와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도끼에 자루가 없는 도끼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제 이렇게 나무를 꽂아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그 고대 중국에서는 그 병사나 무사들이 또 도끼를 들고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배계획을 이뤘는데요. 벼슬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그 벼슬을 가진 사람이 그 바로 이제 이 도끼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의미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인 사회가 되면서 그 지배 계급이 그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선비로 바뀌죠. 선비, 문인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비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자는 그 무사들을 의미합니다. 무사들을 의미하고 뭐 벼슬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혹은 지배 계급. 어쨌든 나중에 선비가 이제 지배 계급이 되면서 벼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선비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 사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선비 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네, 소리도 나타나지만은 뭐 벼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비다, 뭐 혹은 선비가 벼슬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할 장자, 예, 그 나무주걱 장자에다가 선비 사자가 합쳐졌습니다. 선비, 벼슬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장사, 힘이 센 사람을 장사라 그러죠. 감체 뭐 임금왕자도 그 큰 도끼의 모습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런 각골문자를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활과 화살에 관련되는 한자는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활궁자는 낙타등처럼 굽은 활의 모습이죠. 배풀장자는 활궁자에다가 긴장자를 합친 겁니다. 활을 길게 잡아당긴다, 당길 장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력 혹은 뭐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그러죠. 그 뭐 당력을 인장이라고도 하죠. 인장. 네. 그래서 그 길게 잡아당긴다는 의미로 그 배풀장자 만들어진데 당긴다, 뭐 혹은 뭐 넓게 잡아당긴다, 넓게 베푼다, 뭐 이런 의미에서 배풀장자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 탄할 탄자는 활궁자에다가 헛단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헛단자가 탄자로 됐는데요. 원래 쏠 탄자입니다. 활을 쏜다는 쏠 탄자인데 뭐 또 나중에 탄알을 쏜다 해가지고 탄할 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탄알이라 그러죠. 총알을 탄알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화살 시자는 이 뭐 첫눈에도 알겠지만 위로 향한 그 화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질자, 병력자는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인데 그 화살이 맞아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이 병질자입니다. 알지자는 화살 시자다 입구자가 합쳐진 건데 그 활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듯이 입으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 지식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다음 이를지자는 이 화살 시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에다가 땅이 밑에 그려졌습니다. 땅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땅에 이르렀다. 예. 그래서 막을 질자를 보면 구멍혈자에다가 이를지자. 예. 그래서 구멍 끝까지 가면 막혀 있죠. 예. 구멍 끝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 앞에다가 고기 육자를 합치면 고기 육자를 합쳐서 달월자처럼 생긴 고기 육자를 합치면 그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하죠. 그 질이라 그러죠. 우리가 질. 예, 거기도 구멍이 나 있고 끝에는 막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시에 뭐 이를 돛자
이를 도자는 이를 지자에다가 칼도자, 예, 칼도자가 소리로 사용됐습니다. 뭐 소리로 사용되는데 이를 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그 칼과 무기에 관련되는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